신장을 어떤 노폐물을 걸러주는 굉장히 촘촘한 바구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촘촘한 바구니 안녕하세요. 박정현의 멍냥멍냥의 박정현 의사입니다. 네, 여름입니다. 많이 더우시죠? 간헐적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잊지 않고 계속 올리겠습니다. 늘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노령동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이 노령동물 전문병원이어서 그런지 나이 든 아이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저는 좀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,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조기 발견, 아프지 않을 때 건강검진을 하면 좋겠다라고 늘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럼 어떤 검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건강검진 하면 피를 뽑아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괜찮아요 하면 우리 아이 건강한가 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나이가 든 아이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심지어는 종양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라고 하죠. 그 악성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피를 뽑았을 때 혈액 검사에서는 너무나 깨끗한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어떤 혈액 검사에서 뭔가 건강 이상을 알려주는 건 굉장히 일부분이라는 거.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할게요. 우선 기본적으로는 꼭 반드시 나이가 든 아이들은 복부 초음파, 이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됩니다. 이 복부 초음파라고 하는 건 신체의 장기들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간의 수치가 높아지진 않았지만 간의 노화 상태, 간이 나이가 들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섬유화,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. 그러면 원래의 밀도보다 좀 더 하얗게 단단하게 보인다거나 간의 모양이 좀 더 둥글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견되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죠. 마찬가지로 흔히 이제 나이가 들면 비장,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 그 비장에도 혹이 많이 생기는데 이걸 조기에 발견해서 계속 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결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광에 염증이 있는지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진짜 신체의 각각을 좀 형태를 보면서 그걸 좀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는 훨씬 더 용이한 거죠. 저는 복부 초음파 항목을 꼭 추천드리고요. 마찬가지로 심장 같은 경우도 판막의 문제라던가 심장의 어떤 사이즈라던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선 심장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심장 초음파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사실 심장 초음파는 검사 비용이 좀 고가예요. 그래서 그냥 만약에 비용적인 고민이 좀 되신다면 먼저 청진을 해보시고 청진상에서 잡음이 들릴 때 이렇게 쿵쾅쿵쾅쿵쾅 판막이 닫히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으로 슉슉슉슉 이렇게 새는 소리가 들릴 때 얘가 잡음이 있네요 라고 하면 꼭 심장 초음파 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아까 혈액 검사에서 피를 뽑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다고 했잖아요. 의외로 이 일반적인 항목 외에 나이 든 아이들은 꼭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SDMA 검사, 두 번째는 호르몬 검사인데요. SDMA라고 하는 건 조기 신부전 검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SDMA, 그러니까 시메트릭 디메틸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신장에서 90% 이상 신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혈액 내에 남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액 검사, BUN 크레아티닌이라고 하는 수치가 올라갔을 때에는 신장이 이미 75% 이상 망가졌을 때예요. 이거는 너무 많이 망가진 뒤에 알게 되니까 사실 좀 늦거든요. 근데 이 SDMA 검사는 신장이 40%만 망가져도 검사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로 조기에 좀 더 발견할 수 있어요. 그때는 이미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이어도 SDMA 수치가 높다면
미리 신장을 관리하면서 뭔가 이제 좀 신장의 기능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. 좀 더 이제 건강검진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고요. 그 다음에 호르몬 검사를 저는 좀 추천드리는데요. 나이가 든 아이들은 신체 장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. 강아지의 경우는 갑상선과 부신 피질 호르몬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두시면 좋겠고, 고양이의 경우도 갑상선 수치를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, 수치가 더 낮은 거죠. 그런 경우가 더 많고, 고양이의 경우는 의외로 갑상선 항진증이 되게 많아요. 갑상선 수치가 높아지면 고양이의 경우 굉장히 그냥 점잖았던 고양이가 많이 애웅애웅 한다던가 살이 자꾸 밥을 먹는데도 살이 좀 빠진다던가 하는데, 이 호르몬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뭔가 확 나빠지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워요. 이 아이들의 임상 증상이 구토나 설사나 이런 걸로 확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수치가 높아져서 좀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의 신체 검사나 이런 검사에서 조금 이상이 있다거나 혹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호르몬 검사를 추천드립니다. 잊지 마셔야 하는 건 단순히 피를 뽑고 일반적인 피 검사, 그 다음 엑스레이 검사 이것만으로 건강검진을 하기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다. 오늘 그걸 좀 소개해드린 거고요. 잊지 마시고 검사하실 때 이 항목들을 좀 추가하셔서 검사하시면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